자, 이제부터는 산업구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GRDP를 산업별로 나눈 게 이제 산업구조인데, 인천의 산업구조의 특징은 서비스화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서비스화 하면 보통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서비스화 된다라는 얘기는 경제 산업의 비중이,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를 경제가 서비스화 된다고 그래요. 또 하나 서비스화는 제품, 그러니까 제조업이 옛날에는 굴뚝 산업이었어요. 망치 두들기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화기, 만약에 이 전화를 만든다면 여기에 두들겨서 고정시키는 데 들어간 돈하고 아이디어, 디자인, 설계, 디지털 기술, 이거 들어간 거하고 몇 대 몇이 될까요? 설계, 이런 거, 기술, 이런 분야는 서비스업이에요, 제조업이에요? 그런데 제조업 속에 서비스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야근 기업들은 이걸 분리를 해요. 자기 공장에 있던 거를 판매 부분 따로 떼어내고 설계 부분 떼어내고 이렇게 분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조업의 하나였던 게 서비스업이 커지면서 제조 산업 자체가 서비스업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디지털 IoT 기술이 들어가서 사람과 호흡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제품이, 밥솥도 얘기하잖아요. 밥솥이 나보다 훨씬 똑똑해. 나는 밥 못해요. 이게 이제 제조업 제품이 서비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서비스화되면서 제조업 제품이 서비스화되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인천의 산업구조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47%, 절반이었어요. 인천 산업에 돈 벌면 제조업에서 반을 벌었어요. 그랬던 게 지금 27%.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절반에서 4분의 1로 준 거예요, 제조업이. 그 사이에 서비스업이 40% 수준에서 39% 수준에서 62%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40%였던 게 3분의 2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비스화가 인천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거 진행된 것 중에 가장 급속하게 진행됐던 게 요때예요. 여기 2001년 요때, 2000년, 2001년, 2002년 요때가 인천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인천공항이 개항을 했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운수업이에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 갖고 운수업 종사하냐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비행기 운전도 운전이니까 뭐 자관 운수업이에요. 운송업. 이게 확 커졌고, 그러면서 다른 거의 비중이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건설업이 12%였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100을 벌면 12원은 건설업에서 벌었는데, 이제는 6원밖에 안 돼. 반쪽 났어요, 반쪽.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질 만큼 다 졌어. 빈 땅도 별로 없고, 집 질 때도 사실 마땅치도 않고, 뭐 하나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근데 요거보다 작았던 게, 형편없이 작았던 게 아까 말했던 운수업이 5% 수준이었던 게 해갖고 지금 13%, 적어도 10%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인천에 비행기 뭐 이런 거가 되게 많아. 배, 그다음에 트럭도 그냥 트럭이 아니잖아요. 인천 트럭은 막 바퀴가 막 열 몇 개 달린, 20개 막 이렇게 달린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져서 전체적으로 됐는데, 이걸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제조업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이 이렇게 커지는 동안에 전국의 제조업은, 우리 제조업이 이렇게 거의 반토막이 나는 동안에 전국의 제조업은 어땠느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이렇게 상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지금은 인천 제조업이 인천 제조업보다 전국 제조업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인천이
제조업 도시인가요? 인천이 서비스업 도시인가요? 제조업 도시인가요? 제조업이 60%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좀 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인천은 제조업이 중요한 도시다, 막 이런 정도. 인천을 대놓고, 아니 전국 평균보다도 밑인데 어떻게 인천은 제조업이라고 큰소리쳐 못한다고. 그러니까 인천은 제조업이 중요한 도시다. 인천의 서비스업, 전국이 이 정도 되는데 인천의 서비스업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가 갖고 이제 0.6%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국가다, 조금 그렇죠. 근데 서비스업 국가고 인천도 그렇게 서비스업화 됐어요. 근데 세계 어떤 나라나 경제 발전 단계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도화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작아져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잘 버티는 나라는 그래도 서비스업 비중이 좀 높은 나라예요. 유럽의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하고 저 독일, 프랑스 이쪽하고가 그리스, 이태리하고 달랐던 게 이쪽은 관광업 위주의 서비스 산업이 대부분이었던 데 비해서 여기는 그래도 제조업이 그 중에서 가장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리스크가 적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제품은 쓰다가 말지를 않고 계속 쓰게 돼요. 그런데 서비스업, 서비스는 기분 나쁘면 안 쓸 수도 있고 돈 좀 안 벌면 안 쓸 수도 있고 또 안 쓴다고 죽지를 않고 그런 게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문제는 인천에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발전소, 인천의 발전소가 이렇게 올라가요. 발전소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발전소도 그렇고 창고업도 그렇고, 제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할 때 인천 땅이 버는 거와 인천 사람이 버는 거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인천 공항이 세계 10대 공항이고 뭐 평가에서 1등을 막 연속 뭐 10년을 하고 그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천이 많이 버는 것 같지가 않다더니. 발전소가 있어갖고 1년 순이익이 4조가 났다고 그러는데 4조면 인천이 80조니까 거기에서 5% 정도는 수익이 났는데 인천 사람이 발전소에서 부자 됐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천이 뭐 생산이 막 커지니까 좋기는 한데 나랑 별로 와서 닿지를 않아. 이거예요. 소득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죠. 산업구조 개편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구조가 급격히 바뀌었는데 줄여 나오는 질문이, 그래서 인천이 잘 가고 있냐, 이렇게 좀 뒤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냐. 부가가치 수준이 산업별로 부가가치가 중요하다는데 지금 인천 산업이 어떻게 돼서 왜 자꾸 서비스업 쪽으로 가고 있냐. 그 다음에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거 제가 질문 안 해도 이 질문 나오겠죠, 그죠? 우선 보면 지금 인천의 산업 비중이 전국하고 비교해서 어떠냐고 표시하는 게 입주계수라는 게 있는데, 표현은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인천의 제조업이 3분의 1이라면 그런데 전국은 뭐 4분의 1이다. 그러면 25% 대 33% 하면 1점 얼마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인천은 그 산업이 몇 배가 더 있느냐 그거예요. 아까 지금 인천이 항공, 그다음에 항만, 뭐 운수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운수 창고업을 보면 3.3, 그러니까 다른 데 운수 창고업보다 인천은 3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수 창고업 하려면 인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운수 창고업의 부가가치율이 36%예요. 그러니까 100을 팔면 36원이 남는데, 그래서 인천에서 비중이 지금
11.1%인데 제조업들 보면 부가가치율이 20%대예요. 그런데 비해서 서비스업은 여기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생산자 서비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치면. 그래서 생산자, 제조업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고, 요 밑에가 사업 서비스인데, 사업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 그 설계하고, 뭐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이런 거 다 사업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게 다 여기인데, 여기는 100원어치를 팔면 적어도 57원, 많으면 70원이 남아요. 그러면 20원 남는 데하고 70원 남는 데하고 어느 산업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마치 예금을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이자 적게 주는 예금하고 이자 많이 주는 예금이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이자 적게 주는 예금에다가 잔뜩 처박아 놓고 이자 많이 주는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산업 구조에서 부가가치 크기가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천의 총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44%뭐 이렇게, 아니 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우리가 산업 비중을 옮겨 놓으면 부가가치율이 저절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크게 애쓰지 않고.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인천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인천이 전기, 가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전기, 가스업의 부가가치가 32% 이 정도 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인천의 자동차 산업이 있죠. 자동차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25%예요. 25%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산업을 치중을 하고 있는 게 부가가치 비중을 합치면 8.2%예요. 그런데 똑같은 8.2%인 사업 서비스, 거기에는 부가가치가 72%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움직인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 평균적인 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 구조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부가가치 비율이 높일 수 있는 산업 구조의 조정을 우리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산업 구조 고도화가 과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거는,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버는 것보다. 이거는 인천의 군구별로 몇 %씩을 생산하고 있는지, 부가가치가 얼마인지를 지금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중구 16%, 연수구 12%, 남동구 18%, 부평구 12%, 서구 21%.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역에 사람이 몇 프로 살고 있느냐, 인천 사람이. 또 보니까 중구가 16%를 벌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4% 살고 있어요. 부평구가 12%가 살고 있는데 사람이 18%가 살고 있어요. 서구 21%를 벌고 있는데 사람이 17%. 그래서 버는 거에서 사람 비중, 버는 거 비중에서 사람 비중을 뺀 게 이 빨간 거예요. 자, 미추홀구 6%가 모자래. 그러니까 7%가 8% 버는데 사람이 14%가 거기 모여 살고 있으면 6%가 어디 가서 벌어야 되지요? 어디 가서 벌고 있을까요? 그냥 거기서 굶고 있지는 않을 거고, 서울, 경기, 부천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하는 거예요. 봐요.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뭐 강화구는 그거 다 치고 여기에 특징이 뭐예요? 미추홀구하고 부평구 1호선. 그러니까 누구가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차례차례 움직여가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 말 잘못하면 또 큰일이 나겠지만 이게 그다음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계양구. 지금도 우리는 계속 서울에 가는 교통편을 확대해달라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2차 외곽순환선도로, 뭐 위에 고속, 그다음에 뭐 위에 고속, 저 공항 가는 고속도로도 한 개 더 만든다고 그러지, 뭐 GTX 한 넣는다고 그러지.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이 비율이 더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천의 상당수가 배드타운화 돼가는 거예요. 그게 맞냐? 돈만 벌면 되냐? 어디 가서 벌든. 그건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산업 구조를 개편을 해 나간다면 사람과 산업이, 소비와 소득이 조화가 되게끔 하는 것이 인천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하는 게 되지 않겠냐. 이게 신구 도심 간 격차가, 이게 남아있는 한 신구 도심 간 격차가 해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남아있는 한 신구 도심 간 사람들이 화합이 되지 않죠. 화합이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 변화가 생길 때 시장도 어쩔 방법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안 됩니다. 이쪽 얘기 들으면 저쪽에서 뭐 하는 겁니까? 물러가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판단을 하면서 같은 정책으로 같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깨어진 이유가 이런 데에서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 구조를 개편한다고 할 때는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